문산, 고3, 문과, 개념 설명, 수열의 극한부터 해가지고 무한급수까지 다 한번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열의 극한은 당연히 수렴 발산부터 해야죠. 수렴이라는 건 뭐니? 이거 개념부터 잘 잡아야 돼. 수렴은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지. 그치? 발산은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는 거지. 그럼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어, 크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여기에서 대다수 진입 판정에서 발산하면 뭐가 돼? 진동으로 발레를 찾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되게 많이 착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AN 수열도, 수열은 중괄호 씁니다, 여러분. AN 수열도 발산, BN 수열도 발산. 그러면 AN 더하기 BN 수열은 발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얘는 거짓이고요. 얘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한마디로 AN이 마이너스 1의 n승이면 BN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이면 돼요. 그럼 두 개 더하면 항상 모든 항이 뭐야? 0이니까 이거 합은 뭐야? 0으로 수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수열의 극한에서 다 웬만한 거 여러분이 다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선생님은 이걸 강조해주고 싶어요. 요거 얼마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0이죠, 0. 이 수열의 극한은 다 이게 기본 베이스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하는 식들이 전부 다 뭐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로 수렴한다? 0.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 한번 다 배웠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죠. 뭐 루트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전부 다 뭐 유리화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풀죠. 근데 걔네들 전부 다 기본 베이스 내용이 뭐야? 얘예요, 얘. 알겠죠? 요걸 세부적으로 한번 건드려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얘는 분모 분자를 쓰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얘가 크다, 같다. 이거 뭐가 큰 거예요? 분모가 크다. 뭐가 큰 거야? 최고차. 뭐가 큰 거야? 최고차. 그러면 얘네가 각각 극한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극한을 조사하면 0의 수렴. 분자가 크면, 분자 분모가 같으면 최고차 개수가 수렴. 개수의 수렴. 얘는 발산이죠. 자,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거의 원리가 뭐냐고. 이거의 원리. 얘 원리가 뭐야?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에 수렴? 0의 수렴. 이게 원리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각각 세 가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원리를 쓰기 위한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야.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건데 3n 세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5 2n 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1 요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분모가 최고차가 크니까 얘는 0의 수렴 이렇게 늘 풀었지 바로. 그치? 그런데 이런 걸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최고차 얼마? n 세제곱분의 1을 이렇게 곱한다고. 그러면 얘 곱하게 되면 리미트 건든 거 아니에요 아직? 그러면 얘는 3 남고 얘는 n분의 2 남고 n 세제곱분의 5 남고 얘는 n분의 2 남고 n 제곱분의 5 남고 n 세제곱분의 1 남겠죠 여러분? 그러면 얘가 3,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 0. 이 원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다 어디로 가? 0. 그래서 얘는 3분의 0만 남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가 돼? 늘 0.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이거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풀지 않고요. 최고차 계수로만 풀어요. 그러다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되게 어려운 개념 같은 거 물어보는 문제에서 다 틀려요. 이 개념을 좀 익숙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빈칸 넣기나 이런 거에서 다 함정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무한대 꼴이긴 한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식 뒤에 식인데 둘 다 무한대로 가는데 누투가 있어. 누투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뭐해서 풀어라? 유리화. 알겠죠? 그럼 얘를 왜 유리화하니? 누투 무한대 빼기 누투 무한대 꼴을 유리화하는 경우가 언젠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계산이 안 될 때. 정리되십니까 머릿속에? 무조건 유리화가 아니야. 누투 보인다고 무조건 유리화해 안 해? 안 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계산이 되면 걔는 유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투 무한대 빼기 누투 무한대인데 걔가 계산이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나면요 유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눈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 여러분이 이런 걸 계산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이건 유리화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분모 1 있다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쟤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랑 비교를 하면요 이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만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아.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는 아주 작은 그냥 상수일 뿐이야. 그럼 얘는 위아래 뭘 곱해버리면 돼? 그냥 n분의 1을 곱해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무조건 유리화하는 습관을 버려라. 이 얘기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유리화가 대수가 아니야.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얘랑 더한 것들 보면요. n에 관한 1차식이 최고차야. 여기 n에 관한 1차식 최고차가 몇 개 있어? 10개. 근데 10개의 무한대를 또 빼고 있어. 그럼 얘는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해줘야 돼? 유리화. 근데 이거 유리화를 10개, 11개의 항을 모두 다 유리화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트 n제곱 플러스 n 빼기 n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저기 빼기 10n이 있지? 저걸 한 개씩 나눠주는 거야. 이해돼요? 혜지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얘를 분모를 각각 이렇게 두 개씩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리화를 해요. 그러면 유리화를 하면 누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분의 얘는 n 남고요. 두 번째 건 누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분의 2n 남죠.
그럼 마지막은 루트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n분의 10n 남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1차 계수가 답이니까 요렇게 답이에요.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0. 끝.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서는 성질. 중요하죠? 성질은 AN하고 BN이 뭐 할 때만, AN하고 BN이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수렴일 때. 수렴일 때 첫 번째 실수배.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수배 나올 수 있고 더하기 빼기는 리미트 분배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언제만? 수렴할 때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문제 출제자들은 이건 수렴 안 하는 걸로 줘요, 안 줘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걸로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리미트 an 빼기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의 극한값은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는 의도가 이거야. 야, 니들 이거 빼기니까 이거 분배돼 안 돼? 분배되지? 그러면 넘어가면 같잖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분배가 되지 않아요.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세 번째, 곱하기도 분배가 돼요, 안 돼요? AN 곱하기 BN 돼요. 네 번째, 나누기는 분배가 돼요, 안 돼요? 수렴할 때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베타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BN을 분모했었다는 건 BN 모든 항들도 뭐가 안 돼야 돼? 0이 안 돼야 돼. BN 항들도 뭐가 안 돼야 돼? 0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 수렴한 베타 값도 뭐가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분배가 돼요. 수렴한다고 나눗셈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수렴할 때 분배되는데 나누기만 0이 아닌 값으로 분모가 수렴할 때만 추가되는 거야. 정리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있어? 극한 성질. 실제로 많이 써먹는 거지. AN, BN이 이렇게 있으면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등호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등호.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리? 샌드위치 스로우를 만들죠. 샌드위치 공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N과 CN, BN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 리미트를 붙이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과 등호가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무한대로 갈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BN이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만약에 같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은 뭘로 하자? 알파로 하자. 요런 게 샌드위치 공식이라 그래요. 알겠죠? 요거 많이 써먹죠? 그래서 샌드위치 공식하고 문제가 같이 짬뽕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는 삼각함수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의고사에 요즘은 삼각함수보다 그냥 일반적인 식이 많이 나오더라고. 알겠죠? 삼각함수 공식, 삼각함수란다. 그냥 요거 극한값 얼마예요, 여러분? n분의 1 사인 n 세타 얼마? 0.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의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부터 1. 여기가 마이너스 1 된 거야. 근데 n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n분의 1 플러스 n분의 1 극한값 둘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의 극한값도 0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극한이 끝나거든? 그러면 그 수열의 극한 중에서 누구래? 등비수열의 극한을 하죠.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 사실 무한자가 빠졌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은 a 아래 n-1승이죠. 얘는 공비를 절대값으로 나눈다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1보다 작냐?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절대값이 1이냐? 절대값이 아니라 공비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항상 이 공비의 범위를 절대값 1로 나눠요. 그 이유가 뭘까? n이 공비에만 붙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요, 1보다 작은 값들을 계속 곱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얘가 1보다 큰 값들을 계속 곱하면 계속 값이 커져. 마이너스 2면 음수 쪽으로 커지겠지. 양수 한번 갔다가 음수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커져. 그 다음에 양수 2야, 3. 3을 계속 곱해봐. 그러면 엄청 금방 커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발산이에요. 1이면요, A로 수렴이죠. 의미가 없어. 얘가 1이면 A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우리 잘 알죠? 진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것만 두 개를 모아서 무슨 조건으로 얘기를 해? 수렴 조건으로 얘기하죠. 누구야? 첫 번째, 세 번째.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부터 1인데 1이 등호가 들어가죠. 우리가 이미 다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아시지만 여기에다가 다 더하기 기호를 넣은 게 뭐야? 급수제, 무한등비급수는 누가 빠지니? 등호가 빠져. 1이. 왜? 수렴 조건 왜 1이 빠져? 1이면 A로 수렴했지. A를 계속 더할 거야, 무한등비급수는. 그럼 A를 계속 더하면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래서 이게 빠져야 돼요.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이게 빠진다. 얘는 극한일 때는 들어간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을 괴롭혔던 문제가 아마도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보면 등비수열인데 요걸 분수로 쓴 거야. 그러면 얘는 앞에서 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만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요런 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 항상 공비의 범위로 바꾸라고.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일 때. 마이너스 1은 상황에 따라서 조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저는 지금은 안 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 범위면 얘만 집중해. 우리 앞에서 얘만 배웠잖아. 얘 어디로 갔었어? 1보다 작은 값들을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됐었어? 그럼 얘가 0으로 갔지? 그럼 얘 0으로 보내. 그럼 남은 것만 쓰면 돼. 뭐야? 2R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R 플러스 1. 요게 답이야. 이게 극한값이야. 그 다음엔 요거 있지? 얘는 어디로 가? 얘만 보라고. 얘만 보면 무한대로 가지? 그치?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쵸? 그러면 무한대 최고 개수만 답이야. 얘네들 상수는 의미가 없어져. 얘가 무한대로 가면. 그럼 R의 n승으로 나누면 뭐 남아? R의 1승분의 1 남죠? R의 1승분의 1.
R의 n승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 얘네 없다고 생각하고. 알겠어요? R이 1이면요 1 넣으면 돼요. 얼마? 1 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1. 여기다 1 넣으면 돼. 1 더하기 2 더하기 1 4분의 1 빼기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거 함수값이야. 일종의.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쵸?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얘를 R의 범위에 따라서 식을 나눠보세요.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얘는요, 공비가 뭐예요? R제곱이에요. 그럼 요 자리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거야? R제곱을 넣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봐라. 여기에다 R제곱을 넣으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있어 없어? 다 되지. 없는 게 아니라 R제곱은 다 음수보단 크죠. 얘만 계산하면 돼. 근데 R제곱이 1보다 작다가 뭐야? 어차피 얘야. R제곱이 1보다 작다가 R이 이거일 때 1보다 작아. 그럼 여기에다 R제곱 넣으면 R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있어 없어? 없죠? R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없어. R제곱이 1보다 큰 거는 이거야. 그럼 결국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알겠어요? R제곱이 1일 순 있어. 마이너스 1일 순 없죠. 근데 1인 게 뭐야? R제곱이 1인 게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야. 여러분 그래서 공비가 달라지는 게 나오면 걔는 요 포맷에서 R에다가 그 공비를 넣으셔야 돼요. 그럼 이 범위에서는 얘 0으로 가니까 답은 뭐고요? 3R 플러스 1. 요 범위에서는 무한대로 가니까 R 2n승의 개수 R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1이면요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R에다가 1 넣으면 2분의 4 2가 되겠죠. 2분의 5군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이면요 얘는 0이 되죠? 그럼 얘는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됐습니까? 자, 수열의 극한 마지막이에요. 수열의 극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점화식이 짬뽕 될 때. 뭐가 짬뽕 될 때? 점화식. 그러면 요 내용이 다죠. 사실 AN의 극한값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알파. 2n 빼기 1의 극한값 뭐가 된다? 알파. 하여간 AN이 극한값이 알파면 전부 다 극한값은 뭐가 된다? 알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얘가 전체. 얘는 AN 수열의 부분이라고 할게요. 전체의 극한값이 알파면 부분의 극한값도 뭐다? 알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부분의 극한값이 알파면 전체의 극한값은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미트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이 알파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알파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알겠습니까? 얘는 틀려요. 거짓이에요. 뭐가 있어?
진동. 알겠죠? 진동이 있어요. 근데 얘는 돼요, 여러분. 이건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거든. an 플러스 1은. 얘는 참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건 참이에요. 얘는 항이 차이 나는 게 뭐야? 첫 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게 다 알파로 간다면, 얘 첫 항 빼고 알파로 간다면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 뭐야? 첫 항 포함해도 무한대로 가는 건 알파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점화식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요거 점화식 대놓고 줍니까? 점화식 대놓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이렇게 대놓고 주면 쉬워.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 아니, an 플러스 1이 3분의 1 an 플러스 2 이렇게 주면 쉬워요. 그렇죠? 양변에 뭘 붙여버려?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서 얘 알파라고 바꿔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알파는 3분의 1 알파 플러스 2니까 양변에 3 곱해서 3알파는 알파 플러스 6, 알파는 3. 그럼 극한값이 3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식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A 비커에 1리터의 물이 있고요, B 비커에 1리터의 물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A 비커에 2분의 1을요 B 비커에 넘기고 섞은 후에 B 비커의 2분의 1을 A 비커에 다시 넣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여간 A 그릇에 있는 물의 양을 A1이라고 할게요. B 그릇에 있는 건 B1이라고 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런 가정을 한 번 한 거야, 이게. 그럼 이걸 또 할 수 있지. A1에 2분의 1을 넘기고 2분의 1을 넘겨서 A2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무한히 반복되면 AN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느냐? 이거 무한히 반복하면 A 비커의 물의 양은 어디로 가까워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거는 A 비커의 물의 양에 뭘 세우라는 문제. 점화식.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또 질문해요.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